안녕하십니까. 오늘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SPS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진혁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시계열 이상 탐지 연구 분야에서 탐지 성능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점 두 가지를 각각 해결하고자 한 논문 두 개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세미나에서 다루는 시계열 이상 탐지 연구 분야의 어려움에 대한 소개를 드린 후 선정한 두 개의 논문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논문 소개에 앞서 각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시계열 이상탐지 연구 분야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너멀리 컨테미네이션이라는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비지도 시계열 이상탐지 문제는 학습 과정에서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학습 데이터에 정상 데이터만이 존재할 것이라는 강력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얼월드 상에서는 노이즈 등으로 인해 앱너멀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데이터가 오염되었다라는 뜻에서 어너멀리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너멀리 컨테미네이션으로 인해 비지도 시계열의 탐지 모델이 정상 패턴을 포착하기 위한 노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모델링 성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너멀리 컨테미네이션 이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은 이상 징후의 유형과 관련된 것입니다. 시계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징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여러 문헌들에서 밝히고 있는데 포인트 어너멀리, 컨텍스추얼 어너멀리, 컬렉티브 어너멀리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인트 어너멀리와 달리 컨텍스추얼과 컬렉티브 어너멀리는 시계열에 존재하는 시간적인 정보를 반영해야지만 탐지가 가능하며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탐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 징후의 유형이 상이한 것에서 유발되는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이상 탐지 모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슬라이드부터는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발표 흐름은 논문의 흐름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 중 첫 번째인 어너멀리 컨테미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인트로덕션으로 어너멀리 컨테미네이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버피팅 문제나 성능 하락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또한 기존 연구에서 대안책으로 모색되었던 수도 라벨을 활용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이나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너멀리를 사전에 제거하는 엑스트라 프리포지티브 방법은 오염된 어너멀리로 인해 두 가지 방법의 결과가 편향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에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의 저자들은 시계열 이상 탐지 문제를 노멀과 앱노멀만을 구분하는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라보고 어너멀 컨테미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시전 바운더리 캘리브레이션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어너멀리에 대한 정보를 주입하여 더욱 명확한 노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론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법론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방법론을 활용하여 어너멀리 컨테미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에는 불확실성 기반 캘리브레이션 방법인 UMC와 어너멀리를 주입하여 보정하는 방법인 NAC 이렇게 두 가지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 A는 보정 전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B는 두 가지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적용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통해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정하여 어너멀리 컨테미네이션의 영향을 감소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슬라이드부터는 두 가지 캘리브레이션 방법들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MC입니다. UMC는 모델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예측값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정합니다. 즉, 좌측 하단처럼 생긴 일반적인 하이퍼스피어 형태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성하는 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로스를 정의합니다. 아래 가운데와 오른쪽 수식이 그것인데, 먼저 가우시안 분포의 PDF를 활용해서 LS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뮤는 평균을 뜻하고 제타는 마이너스 로그 2의 파이 시그마 제곱을 뜻합니다. 그 다음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예측값을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수단으로 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네트워크인 푸사이 컴마를 도입해야 합니다. 모델의 예측값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네트워크인 푸사이와 푸사이 컴마를 사용하여 디시전 바운드리 센터와의 거래를 뜻하는 DS와 DS 틸다를 구하게 되고, 해당 DS와 DS 틸다의 차이의 제곱을 분산으로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의되는 UMC 로스는 빨간 네모 박스 안의 수식과 같게 되고, 이 수식에서 DS와 DS 틸다의 합은 평균으로, DS와 DS 틸다의 차의 제곱은 분산으로 간주되게 되며 UMC 로스가 최소화되면 모델의 예측값의 분산이 작아지므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정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논문에서 평균의 역할을 하는 DS와 DS 틸다의 합과 분산의 역할을 하는 DS와 DS 틸다의 차의 제곱에 따른 로스 값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Y축에 집중해서 보면 Y축의 값이 높아질수록 로스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분산이 커지면 로스가 커지고 모델의 업데이트가 크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예측값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tive Anomaly Based Calibratio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NAC는 시계열에서 발생 가능한 Anomaly Example을 생성하여 이상치 정보에 대한 지도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더 명확한 Normal Representation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정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Anomaly 유형을 포인트, Contextual, Collective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이상치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 주입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총 6가지의 Anomaly Example을 생성하였습니다. 생성한 Anomaly Example은 지도학습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UMC와 NAC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다음으로 정리 차원에서 제한 방법론의 전체적인 학습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의 제한 모델인 코타는 아래 그림과 같은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며, 원본 시계열은 캘리브레이션 모드를 통과하기 전 시간축에서의 디펜던시와 변수 간 인터랙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TCN을 통과하고 MLP를 거쳐 H차원의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핑된 시계열을 그림에서는 파이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 파이S가 UMC와 NAC를 거치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보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논문의 인트로덕션과 제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총 5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실험이 답하는 리서치 퀘스천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effectiveness로 제한 모델과 기존 소타 모델의 시계열 이상 탐지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두 번째는 generalization ability라고 해서 다양한 유형의 이상치도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anomaly contamination 비율에 따라 모델의 robustness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네 번째는 제한 모델의 scalability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UMC와 NAC 등의 제한 모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에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고 실험은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기존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 리얼월드 데이터셋이 활용되었으며 단별량과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이 총 7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실험을 살펴보면 우선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기존 소타 모델과 성능 비교를 진행한 실험에서는 제한 모델인 코오타가 비교 모델 대비 F1 스코어는 11%에서 최고 49%까지 향상되었고 AOC-PR은 11%에서 최고 68%까지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MSCRED는 스와트 데이터셋에서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GDN과 MSCRED는 모델이 다별량 시계열에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단별량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모델이 다양한 유형의 이상치도 제대로 탐지하는지에 대한 실험의 결과인데 이 실험을 위해 신스태틱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 어너멀리, 컨텍스츄얼 어너멀리, 컬렉티브 어너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래 스코어를 통해 3가지 유형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모두 효과적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했음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정상 징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멘트로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실험의 결과의 성능 향상폭이 큰 것으로 볼 때 모델의 학습으로 인해 보정된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정상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입한 어너멀리 example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상 징후가 들어온다 해도 이 역시 잘 탐지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너멀리 컨태미네이션 비율에 따른 모델의 러브스트니스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모든 모델에서 컨태미네이션 레이시오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감소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성능 하락폭이 적기 때문에 러브스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UAC 방법에서 적용한 페널티가 노이즈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마스킹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 정량화를 통한 보정 방법은 어너멀리 컨태미네이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실험으로 스케일러빌리티와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 시계열 길이, 차원에 따른 확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테틱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제한 모델이 가장 확정성이 우수하였으며 시계열 길이가 짧고 저차원의 데이터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MSCRED와 트렌AD는 시계열 길이가 길고 고차원 데이터에서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리소스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확정성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시티비티 테스트 결과에서 하이프 파라미터에 따른 모델의 센시티비티를 평가한 결과 제한 모델은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제한 모델의 2가지 핵심 요소의 기여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포터의 우수성은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2가지 보정 방법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실험까지 소개드렸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보정된 언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비지도 시계열 이상 탐지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어너멀리 컨태미네이션 문제를 2가지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를 통해 해결하였고 UMC 방법은 불확실성이 높은 노이즈 데이터를 억제하는 동시에 컨피던스가 높은 예측을 강조하여 정상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NAC 방법은 원본 시계열을 기반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너멀리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멀 리프레젠테이션을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델의 실험 결과로 제한 모델인 코오타는 16개의 비교 모델을 크게 능가하는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추가적인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불확실성을 정량할 때 모델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만 정량하고 데이터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예측값이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였지만 UMC 로스상에서는 예측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비슷해지는 방향으로만 학습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바로 두 번째 논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두 번째 논문은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기는 한데 성능 결과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우수하고, 포인트 어너멀리와 컨텍스트 어너멀리 두 가지 유형의 이상치를 잘 탐지하는 모델을 각각 학습시키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어너멀리 스코어를 계산할 때 하나로 합친다는 점에서 신선하다고 생각되어서 세미나 논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도 마찬가지로 논문의 흐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인트로덕션으로 어너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며, 본 논문에서는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메소드를 관심을 둔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어너멀리 타협에 대한 분류도 혹시 문헌에 따라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포인트와 컨텍스추얼 어너멀리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어너멀리는 단일 시점의 데이터를 관찰하여 탐지할 수 있는 데 반해, 컨텍스트 어너멀리는 특정 컨텍스트 또는 조건에서 예상 동작을 벗어나는 데이터 포인트 혹은 그룹을 의미하며 단일 시점의 데이터 관찰로는 탐지할 수 없고 contextual information, 다른 말로는 temporal information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어너멀리와는 별개로 contextual 어너멀리를 탐지할 수 있도록 시퀀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는 모델이 필요한데 이를 시퀀스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모델은 포인트 어너멀리와 contextual 어너멀리를 모두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종속성을 학습하려고 할 때 포인트 어너멀리는 템포럴 인포메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포인트 어너멀리와 컨텍스추얼 어너멀리의 탐지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저자들은 트레이드오프를 유발하는 포인트 어너멀을 탐지할 수 있는 포인트 베이스드 모델과 컨텍스추얼 어너멀을 탐지할 수 있는 시퀀스 베이스드 모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두 모델의 출력에서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스코어인 노밀러리티 스코어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어너멀리 스코어를 재정의하여 재구성 기반 시계열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 논문의 핵심인 노밀러리티 스코어를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밀러리티 스코어는 노미널 타임 시리즈를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본 논문에서 관찰된 원본 시계열 데이터에는 노미널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는 데이터가 수집된 엔티티의 정상 동작 프로세스를 뜻하는 노미널 타임 디펜던트 프로세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쉽게 이상적인 정상 동작을 수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집될 수 있는 정상 시계열 데이터라고 노미널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토탈 데비에이션이라는 것도 정의하는데, 이는 t 시점에서 원본 시계열과 노미널 시계열의 차이를 뜻합니다. 우측 상단의 구름 모양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정의한 개념들의 관계를 표현한 그림인데, 구름 모양을 노미널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전체 분포라고 한다면 원본 시계열은 해당 시점의 노미널 타임 시리즈와 두 가지 데비에이션으로 정의된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데비에이션은 컨텍스추얼과 포인트가 있으며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데비에이션 중 델타 XCT는 컨텍스추얼 어너멀리 뜻하는 변화량을 의미하고, 델타 XPT는 포인트 어너멀리를 뜻하는 변화량입니다. 이때 컨텍스추얼 어너멀리는 데이터의 분포 내에서 시간적인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이상치이므로 그 크기와 상관없이 노미널 타임 시리즈의 분포 내에 존재해야 하며, 포인트 베이스드 모델로는 탐지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어너멀리는 변화된 값이 노미널 데이터 분포를 벗어난다면 탐지가 가능하겠지만,
분포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베이스드 모델로도 탐지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른쪽 그림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노미널리티 스코어를 설계하고 새로운 어너멀리 스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노미널리티 스코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널리티 스코어는 해당 타임 포인트가 얼마나 정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스코어로서, 정의된 노미널리티 스코어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타임 포인트에서 정상 데이터의 노미널리티 스코어가 노미널 스레스홀드를 넘을 확률이 이상 데이터가 스레스홀드를 넘을 확률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 조건만 만족하면 어떤 것도 노미널리티 스코어로 활용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컨텍스추얼 어너멀리와 토탈 데비에이션 각각의 L2놈의 제곱의 비율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타당성을 만족하는 노미널리티 스코어입니다. 즉, 정상 타임 포인트에서는 토탈 데비에이션이 0에 가까워져서 노미널리티 스코어가 높아지고, 이상 타임 포인트에서는 분모가 커짐으로 인해 노미널리티 스코어가 작아지므로 타당성을 만족합니다. 다음은 정의한 노미널리티 스코어를 활용하여 새롭게 어너멀리 스코어를 정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어너멀리 스코어인 인듀스드 어너멀리 스코어는 포인트 어너멀리에 의한 이상치 점수와 컨텍스처럴 어너멀리에 의한 이상치 점수를 통합하기 위해 노미널리티 스코어와 게이트 펑션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일종의 특정 범위 내에서의 어너멀리 스코어를 노미널리티 스코어를 웨이트로 사용해서 웨이티드 스무딩을 시키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어너멀리 스코어와 노미널리티 스코어가 결합되어서 포인트 어너멀리와 컨텍스추얼 어너멀리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완화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났지만,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모델들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어너멀리를 위주로 탐지하는 모델로는 본 논문에서는 퍼포머 베이스드 어토인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컨텍스추얼 어너멀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시퀀스 베이스드 리컨스트럭션 모델로는 시퀀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모델 중 퍼포머 베이스드 스택드 인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오버롤 스킴이 되겠고, 논문 시계열을 재복원한 다음 노미널리티 스코어와 어너멀리 스코어를 활용한 새로운 인듀스드 어너멀리 스코어를 계산하여 포인트 어너멀리와 컨텍스처럴 어너멀리를 탐지합니다. 여기서 인듀스드 어너멀리 스코어 계산 과정상 두 가지 모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어너멀리 스코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논문에서는 포인트 베이스드 리컨스트럭션 모델이 더 높은 단일 성능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어너멀리 스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실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PSR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비교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고, 이러한 성능에 근거하여 포인트 어너멀리 탐지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인듀스드 어너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통해서 시퀀스 베이스드 리컨스트럭션 모델을 통합하여서 컨텍스추얼 어너멀리를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성능표에서도 제안하는 모델이 포인트 어드스먼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높은 결과를 얻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와트 데이터셋의 결과를 제외하면 그다지 유효한 성능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구성 요소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구성 요소의 조합을 변경해가면서 실험한 결과,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델링하지 않은 포인트 베이스드 모델이 시퀀스 베이스드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
적절한 노미널 트레시홀드 선정이 주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최적의 게이트 펑션과 노미널 스레시홀드의 선택이 데이터셋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 언급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실험입니다. 우선 모델을 포인트와 시퀀스 모델을 비교하여 실험한 결과 이상탐지 성능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인듀스드 어노멀리 스코어를 통해 이상 탐지한 결과가 맨 아랫줄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FPR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두 개의 모델 중 하나의 모델에서 추출하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에 따른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한 선택 방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논문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논문 세미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비지도 시계열 이상 탐지를 위해 개선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노미널리티 스코어 및 인듀스드 어노멀리 스코어를 정의하여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은 두 가지 유형의 이상 징후에 대해 높은 프리시전과 리콜을 보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학습에 사용된 리컨스트럭션 모델은 저차원의 데이터셋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기존 알고리즘들과 달리 새롭게 정의한 노미널리티 스코어로 인해서 자동으로 스레시홀드를 찾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모델을 실사용하기 위한 배포를 진행할 때 적절한 스레시홀드를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포인트 베이스드 리컨스트럭션 모델과 시퀀스 베이스드 리컨스트럭션 모델을 통합했다는 측면에서 노벨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현재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포인트 어저지먼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할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선정한 두 가지 논문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쳤고, 오늘 세미나에서는 비지도 시계열 이상 탐지 연구 분야에서 성능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중 어노멀리 컨터미네이션과 이상 징후에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점,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자 한 논문을 소개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